비움의 철학, 허와 무노자가 전하는 완성의 비밀. 어제 새벽 4시, 78세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잠이 안 와요.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뭔가로 꽉 차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지금 무엇이 가장 무겁게 느껴지세요? 한참 침묵이 흐른 뒤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요. 다 무거워요.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머릿속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평생을 뭔가를 채우며 살았는데 왜 이렇게 비어있는 것 같죠? 그런데 또 이상해요. 비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무거워요. 이게 뭔가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2500년 전 노자가 평생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바로 이거구나. 사람들은 늘 채우려 하지만 노자는 비우라 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가슴에 닿는다면 화면을 잠깐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가슴이 답답한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보내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새벽 4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릇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마음이 하나의 그릇이라고요. 지금 그 그릇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아마도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식, 걱정, 새벽마다 떠오르는 그 얼굴들. 애들은 잘 살고 있을까? 손주들은 건강할까? 며느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돈, 걱정,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올라오는 불안.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는 어떻게 하지? 요양원 가면 얼마나 들까? 건강, 걱정.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확인하는 몸의 신호들. 이 통증은 뭐지? 어제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큰 병은 아니겠지. 관계 걱정. 왜 전화를 안 할까? 내가 뭘 잘못했나? 저 사람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무엇보다 후회. 그때 그렇게 말하지 말걸. 다르게 할 수 있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75세 할아버지가 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머릿속이 쓰레기장 같아요. 온갖 생각들이 썩어가면서 악취를 풍기는데 치울 수가 없어요. 손을 넣으려고 하면 더 엉망이 되고 밤마다 이 쓰레기장 속에서 뒤척여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채우며 살았는데 정작 마음은 쓰레기로 가득합니다. 비어 있어야 담을 수 있다. 노자는 도덕경 1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지만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어서 술에 쓸모가 있다.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들지만 그 가운데 빈 곳이 있어서 그릇에 쓸모가 있다. 지금 부엌에 가서 그릇을 하나 들어보세요. 아름다운 도자기 그릇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죠. 그런데 이 그릇이 왜 쓸모 있습니까? 안이 비어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릇 안이 진흙으로 꽉 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도 담을 수 없고 밥도 담을 수 없죠. 비어있기에 담을 수 있습니다. 비어있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걱정으로 꽉 차 있으면 평화를 담을 수 없습니다. 불안으로 가득하면 감사를 느낄 수 없습니다. 후회로 넘쳐나면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 채우려 할까?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아는 이치입니다. 비워야 담을 수 있다는 거려.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채웁니다. 왜일까요? 80세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젊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들아, 세상은 가진 자에게만 잔인하지 않다. 많이 가져라. 그 말씀이 제 인생의 주문이 됐어요.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많이 채우고, 비어있으면 패배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50년을 살았습니다. 집도 사고,
돈도 모으고 명예도 쌓았죠.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나이가 됐을 때 깨달았어요. 아버지는 틀리셨구나. 세상은 가진 자에게 더 잔인해요. 왜냐하면 잃을 게 많으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우리 사회는 비움을 결핍으로 가르쳤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했죠. 바쁜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채워진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을 채웁니다. 그렇게 채우고 채우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게 나를 짓누르고 있다는 걸. 첫 번째 비움, 물건. 73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죽고 혼자 남았을 때 집이 갑자기 커 보였어요. 방이 5개나 되는데 한 방만 쓰니까요. 나머지 방들을 열어보니 충격이었어요. 물건으로 가득했거든요. 30년 전 옷, 고장난 선풍기, 애들 어렸을 때 장난감, 언젠가 쓸까 싶어서 모아둔 상자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나는 물건의 주인이 아니라 노예였구나. 물건을 관리하느라, 쌓아두느라, 버리지 못하느라 에너지를 다 썼구나. 할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전부 버리기로. 처음엔 손이 안 갔어요. 이건 추억이 있고, 저건 아직 쓸 수 있고, 그건 비싸서 산 거고. 온갖 핑계가 나왔죠. 하지만 한번 시작하니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버리고, 버리고, 또 버렸어요. 3개월 동안 버렸어요. 그리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필요한 것만 딱 있어요. 오지 얼벌, 그릇 4개, 이불 2채. 신기해요. 이렇게 적게 가지고 사는데 불편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편해요. 아침에 뭘 입을까 고민 안 해도 되고, 청소도 10분이면 끝나고. 그런데 더 신기한 건요. 물건을 버리니까 제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에요. 노자는 말합니다. 적게 가진 자는 얻고, 많이 가진 자는 혼란스럽다. 물건을 비운다는 건 가난해지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버리라는 겁니다. 두 번째 비움, 자식 걱정. 이건 한국 부모들에게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76세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아들이 45살인데 결혼을 안 해요. 매일 아침 눈 뜨면 그 생각부터 나요. 이 녀석 혼자 늙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매번 잔소리했죠. 결혼해라. 선보러 가라. 아들은 점점 저를 피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명절에도 얼굴 비추고 바로 가고. 어느 날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네는 아들을 걱정하는 게 아니야. 자네 불안을 아들한테 떠넘기는 거지. 그 말이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연습했습니다. 아들 생각을 비우는 연습. 쉽지 않았어요. 아들 생각이 자동으로 떠올라요. 하지만 떠오를 때마다 내 인생이나 잘 살자. 이렇게 마음을 돌렸어요.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어요. 매일 실패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연습했어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아들 걱정을 놓으니까 아들이 편해진 거예요. 먼저 전화하고, 주말에 밥 먹자고 하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자친구 데려왔어요. 아버지, 이 사람이랑 결혼하려고요. 제가 아무 말 안 하니까 오히려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겁니다.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입니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걱정한다고 자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번째 비움, 명예와 체면. 79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평생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애썼어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옷도 조심해서 입고, 말도 조심하고. 70년을 그렇게 살았더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지? 진짜 나는 어디 있지? 할머니는 75세에 처음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머리를 보라색으로 염색했어요. 주변에서 난리였죠.
나이 먹은 사람이 무슨 염색이냐 하면서요. 처음에는 신경 쓰였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익숙해지더라고요. 거울 볼 때마다 웃음이 나왔어요. 이게 나구나. 이런 모습도 나구나. 그 다음에는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죠. 첫날 수업 들어가는데 떨렸어요. 다들 저를 이상하게 볼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다들 자기 그림 그리기 바빴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남들은 나한테 관심 없구나. 내가 혼자 신경 쓰고 있었구나. 명예와 체면을 비운다는 건 막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라는 겁니다. 네 번째 비움, 과거와 후회. 82세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50년 전 일이에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간호를 제대로 못했어요. 일이 바빴다는 핑계로 병원에 자주 못 갔죠.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괜찮다. 너 일 봐라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50년이 지났는데도 그 말씀이 귓가에 맴돌아요. 매일 밤 꿈에 나와요. 아버지, 죄송해요 하면서 깨어나죠.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묘지에 갔습니다. 아버지 산소 앞에 앉아서 처음으로 진짜 대화를 했어요. 혼자서요. 아버지, 50년 동안 용서를 못 구했어요. 아니, 제가 저를 용서 못했어요. 이제는 놓을게요. 아버지도 이제 저를 놓아주세요. 그렇게 말하고 한참을 울었어요. 쏟아지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울었어요. 다 울고 나니까 이상하게 가벼워지더라고요. 50년 동안 짊어지고 다니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과거를 비운다는 건 잊으라는 게 아닙니다. 집착을 놓으라는 겁니다. 과거는 이미 지났습니다. 바꿀 수 없어요. 다섯 번째 비움, 미래와 불안. 77세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밤마다 불안해요. 내일은 어떻게 될까? 큰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혼자 남으면 어떡하지? 특히 새벽 3시에 눈이 떠지면 끝이에요. 온갖 불안한 생각들이 몰려와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얗게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 순간 문득 깨달았어요. 어제 저녁에 내일 걱정하느라 이 눈 내리는 걸 기대하지도 못했구나. 매일 미래 걱정하느라 오늘을 놓치고 살았구나. 그날부터 연습했어요. 미래 걱정이 나올 때마다 아직 오지 않았어. 지금 여기에 집중하자 하고요. 미래 걱정은 현재를 망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는 겁니다. 비움 뒤에 오는 것. 그래서 다 비우면 뭐가 남는데요?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74세 할아버지가 답합니다. 진짜 나가 남아요. 평생을 역할로 살았어요. 사장, 아버지, 남편. 이게 제 정체성이었죠.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다 사라졌어요. 처음엔 공황이었어요. 나는 누구지? 그런데 그 텅 빈 상태로 한참을 견뎠어요. 불안했지만 참았죠.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모든 역할을 벗어던지고 나니까 그 밑에 진짜 내가 있더라고요. 그냥 아침 햇살 좋아하고 커피 향 좋아하고 조용히 책 읽는 걸 좋아하는 평범한 사람. 이게 진짜 저였어요. 이제는 편해요. 누군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니까.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본질로 돌아가는 겁니다. 덜어내는 연습.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할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첫째, 물건 하나를 버리세요. 딱 하나만요. 1년 동안 안 쓴 물건. 오늘 찾아서 버리세요. 둘째, 걱정 하나를 내려놓으세요. 종이에 쓰세요. 오늘 하루는 이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찢으세요. 셋째, 사과 하나를 하세요. 오랫동안 마음에 걸렸던 사람에게 문자 한 통이면 됩니다. 그때 미안했어요. 넷째, 오늘 하루 계획을 반으로 줄이세요. 할 일 목록에서
절반을 지우세요. 나머지 시간은 그냥 쉬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하루에 하나씩만 비워도 1년이면 365개를 비울 수 있습니다. 완성으로서의 비움. 81세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조각가는 어떻게 작품을 만듭니까? 덜어내죠. 대리석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서 본질만 남깁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젊을 때는 더했어요. 지금은 빼는 거예요. 불필요한 것들을 다 덜어내고 본질만 남기는 거죠. 그게 완성이에요. 당신의 인생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할 게 아니라 덜어낼 시간입니다. 죽음 앞에서의 비움. 노자는 말합니다. 삶과 죽음은 같은 것이다. 83세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모든 걸 비웠어요. 어차피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재산은 미리 자식들에게 나눠줬어요. 집착할 이유가 없더라고요. 걱정도 내려놨어요. 걱정한다고 병이 낫는 것도 아니니까.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병이 호전됐어요. 의사가 기적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알아요. 비움의 힘이에요.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걸 비워야 합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미리 비우는 게 어떨까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오늘 새벽 4시에 전화했던 할머니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할머니, 어떠세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신기해요. 오늘 아침에 창문을 열었는데 공기가 달라 보이더라고요. 같은 공기인데 더 맑은 것 같아요. 어젯밤에 선생님이 해준 말씀 생각하면서 걱정 하나씩 내려놨거든요. 종이에 쓰고 찢었어요. 다 못 비웠어요. 아직도 걱정 많아요. 하지만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한 번에 다 비울 필요 없어요. 조금씩, 천천히, 하나씩. 노자는 말합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오늘 하나만 비우세요. 내일 하나 더 비우세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가벼워져 있을 겁니다. 구름처럼, 바람처럼, 물처럼. 이 메시지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슴이 답답한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무거운 마음을 가볍게 해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내가 비울 것 하나를 남겨주세요. 함께 비우며 가벼워집시다. 비움은 결핍이 아닙니다. 완성입니다. 당신은 지금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